어? 저기 뭔 일이지? 사단장님이 저 할아버지께 경례를 하고 계시는 거야. 비까지 내리는데 왜 저러고 계시지? 부대 앞에서 벌어진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진짜야? 근데 저 할아버지는 누구시길래? 높은 계급장을 단 사단장이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수군거렸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네,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골목에서 강진호가 눈을 뜹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는 그의 몸에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정확한 시간 관념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진호는 침대라기보다는 방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천장에는 비가 셀 때마다 생기는 얼룩들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이미 철거가 시작된 이웃집들의 잔해가 보입니다. 덜컹거리는 굴삭기 소리와 함께 먼지가 바람에 날려들어와 그의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진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한때는 반듯했을 그 작업복도 이제는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했죠.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옷깃을 펴고 단추를 끝까지 잠급니다. 누구도 보지 않지만 자신만의 예의였던 거죠. 발에 신는 군화는 더욱 처참한 상태입니다. 밑창이 거의 닳아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끈도 여러 번 끊어져서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진호에게는 이 군화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며 신었던 그 군화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매일 아침 낡은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라디오를 켭니다. 반쯤 망가진 안테나 때문에 잡음이 섞여서 나오지만 그래도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기온은 영상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진호는 라디오 소리를 배경으로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어제 주워온 빵 조각 몇 개와 물 한 컵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천천히 정중하게 먹습니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지만 자신만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거든요. 빵 부스러기 하나도 바닥에 흘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손으로 받쳐가며 먹었습니다. 군대에선 1000명도 거뜬했는데 이제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쓸쓸한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그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였던 시절이 있었죠. 훈련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천둥같이 울려 퍼졌고 젊은 병사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조차 그를 피해갑니다.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든 모습이 불편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을 마친 진호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 소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줬죠. 그는 매일 같은 루트를 따라 폐품을 주우러 다닙니다. 캔, 종이, 고철 같은 것들을 모아서 팔면 하루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좋은 날에는 이틀분의 밥값까지도 벌 수 있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진호는 그 소리조차 익숙해졌죠.
혼자 사는 그에게는 그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 같았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에 맞춰 옛날 군가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근처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좋은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죠. 진호는 꼼꼼히 살펴보며 쓸만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캔 하나하나도 찌그러지지 않은 것을 고르고 종이도 너무 더럽지 않은 것만 선별했어요. 말도 안 섞는 고집쟁이 노인이라고들 하더라.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그 말들이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죠. 사실 그는 말을 섞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워낙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대화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폐품을 모았습니다.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고 진호의 등도 조금씩 굽어갔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진호는 잠시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주워온 빵 한 조각을 물에 적셔서 천천히 씹으면서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라디오에서 들은 일기예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군용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죠.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저런 차량을 타고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저기가 부대구나. 그는 차량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군복 입은 손주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 아프게 다가왔죠.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진호는 하루 종일 주운 폐품들을 정리하며 내일은 뭔가 다른 일을 해보자고 다짐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진호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손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새벽 5시,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뜬 진호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비가 올 것 같았지만 그런 날씨마저도 그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어제 본 그 부대, 바로 그곳에 손주가 복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입대할 때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입대식에도 가지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후회가 되었어요. 오늘은 한번 가봐야겠다. 진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지만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군화도 더욱 꼼꼼히 닦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영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집을 나서기 전에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폐품 줍기는 쉬고 손주를 보러 가는 날로 정했어요. 부대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리역하는 집에 두고 걸어서 나섰는데 1시간 넘게 걸어야 했거든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만은 급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걸어가는 길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지만 분명 많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진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이런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모든 게 당당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구부정한 어깨와 느린 걸음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굳게 닫힌 정문이 진호를 맞아주었죠. 헌병들이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간간히 군용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어요. 수십 년 전 자신도 저런 부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부대 입구의 모습은 진호에게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규칙적으로 오가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밖에서 바라보는 방문객에 불과했습니다. 저 면회 신청을 하려고 왔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헌병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헌병은 진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규정상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확인되지 않은 작업복 차림은 안 됩니다. 헌병의 말에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것도 그렇고 작업복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멀리서 온 길을 생각하면 너무 허무했습니다. 나는 그냥 손주 얼굴 한번 보러 온 건데.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병은 규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다른 헌병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진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진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규정은 규정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면회 시간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헌병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부대 철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방법을 모르겠더군요. 정식 절차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손주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도 만날 수 없다니 답답했어요. 마치 투명한 벽이 자신과 손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새져서 제법 굵은 빗줄기가 되었어요. 진호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빗물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비 맞으시지 말고 어서 가세요. 헌병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손주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려서 작업복이 흠뻑 젖어갔지만
진호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어요. 빗물이 진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주 하나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곳의 책임자였는데 진호는 속으로 쓸쓸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 바로 이런 부대에서 그는 교관으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때는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했고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초라한 복장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헌병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노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규정을 어길 수도 없었거든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지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위험하니까 비 그치면 다시 오세요. 한 헌병이 다시 한번 권했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용기를 낸 김에 오늘 끝을 보고 싶었거든요.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라도 갖고 싶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진호의 작업복은 완전히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낡은 군화 속으로도 물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인 시절의 불굴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의 꼿꼿한 자세에서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빗속에서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그의 정신만은 곧았어요. 8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시련들이 그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군용 차량 행렬이 부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서가는 차량들이 하나둘 부대 안으로 사라져갔고 마지막 한 대의 지휘차가 진호가 서 있는 곳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헌병들이 긴장한 기색으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모습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차량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정면을 바라보며 빗물을 맞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검은 지휘차의 문이 열리면서 위험 있는 모습의 군인이 내렸습니다. 52세의 김영수 사단장이었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빗속에 홀로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웠어요. 사단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진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작업복, 해진 군화, 그리고 굽은 어깨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서 있는 자세에서는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군인의 눈빛 같았거든요. 저분, 설마. 사단장의 마음속에서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특전사 시절의 일이었어요. 그때 자신은 30살의 젊은 장교였고 혹독한 훈련을 받던 중이었죠. 그 시절의 교관 중에 이런 눈빛을 가진 분이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은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비가 그의 군복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노인이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2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헌병들은 사단장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노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감히 사단장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긴장한 채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강진호 교관님이십니까?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놀랐어요. 비에 젖은 눈을 비비며 사단장을 자세히 바라봤지만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를 아십니까?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높은 계급장을 단 군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거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사단장은 진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도 희끗해졌지만 분명히 그때 그 교관님이 맞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순간 사단장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전사 훈련장에서 있었던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말이죠. 자신이 로프 훈련 중에 실수로 추락할 뻔했을 때 맨손으로 자신을 끌어올려준 교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교관님, 저는 32기 김영수입니다. 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32기 김영수,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 한 명이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바로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젊은 장교였어요. 김영수, 그때 그 어린 친구가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로프가 끊어지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젊은 장교를 간신히 붙잡아 끌어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교관님. 20년 전 훈련장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만약 강진호 교관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가족도 지금의 삶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도 그제야 확실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젊은 장교가 바로 눈앞에 이 사단장이었던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의 그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랐구나. 진호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비록 자신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지만 제자만큼은 제대로 성공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헌병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출입을 거부했던 수상한 노인이 갑자기 사단장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 만의 재회가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특히 사단장에게는 생명의 은인과의 만남이었고 진호에게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소중한 제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교관님,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장은? 사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호의 초라한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자신의 은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손주 면회를 신청하러 왔는데 신분증과 복장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진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긴 했지만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은인이 손주 하나 만나지 못해서 비를 맞으며 서 있다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장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 앞에서는 사단장이라는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앞에서 사단장과 노인이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단장은 그런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단장 김영수의 마음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특전사 부대에서 혹독한 산악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30살의 젊은 장교였던 그에게 그 훈련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때 강진호 교관은 4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훈련생들을 거쳐간 경험 많은 교관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훈련생들은 그를 철의 교관이라고 불렀고 그의 훈련을 견뎌낸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았습니다. 사단장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로프 하강 훈련이 있었어요. 높이 50m가 넘는 절벽에서 로프 하나의 의지에 내려가는 위험한 훈련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았고 바위도 미끄러웠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어요. 김영수 중위 준비됐나? 그때 강진호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김영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로프를 확인했어요.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되새기며 하강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영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진호 교관은 한 번 더 그의 장비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안전벨트, 카라비너, 로프의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훈련생의 안전은 그의 책임이었거든요. 좋다.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내려가라. 급하게 하다가 다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강진호 교관의 조언을 들으며 김영수는 절벽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어요. 하지만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특전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처음 몇 미터는 순조롭게 내려갔습니다. 김영수도 자신감을 되찾으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절벽 중간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로프가 날카로운 바위에 닿으면서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프가 이상합니다. 김영수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진호 교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험 많은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시간은 없었어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절대 움직이지 마. 강진호 교관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예비 로프를 재빨리 확인했어요. 하지만 김영수가 매달려 있는 위치까지 던져서 닿을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더 많이 끊어졌습니다. 김영수는 공중에 매달린 채로 아래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어요. 절벽 아래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즐비했고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관님, 김영수의 절망적인 외침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훈련생들도 모두 긴급 상황임을 알고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시간은 점점 없어져 갔고 로프는 더욱 위험한 상태가 되어 갔습니다. 그때 강진호 교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맨손으로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훈련생들이 말렸지만 그는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주변에서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진호 교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체력과 정신력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위는 미끄럽기 짝이 없었고 한 번의 실수로도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진호 교관은 흔들림 없이 김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이, 내 손을 잡아라. 강진호 교관이 김영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조금 부족했어요. 김영수는 로프에서 손을 놓고 교관의 손을 잡아야 했지만 그러다가 실수하면 둘 다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관님, 너무 위험해요. 괜찮다. 나를 믿어라. 강진호 교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는 교관을 완전히 신뢰하기로 했어요.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었지만 교관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김영수가 용기를 내어 로프에서 손을 놓는 순간 강진호 교관이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김영수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어요. 두 사람 모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에게 강진호 교관은 단순한 스승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롤모델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김영수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결국 특전사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관님이 아니었다면 사단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교관의 모습은 그의 군인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하들을 대할 때도 항상 그 교관의 모습을 떠올렸거든요. 지금 빗속에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바로 그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난 사단장 김영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빗속에서 이렇게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사단장과 노인이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해서 구경꾼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헌병들도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있었어요. 사단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다음 강진호 교관을 향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렷!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앞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헌병들도 놀라서 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야 했거든요.
부대 안에서도 이 소리를 들은 장병들이 하나둘 상황을 확인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례. 사단장이 다시 큰 소리로 외치며 강진호에게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등은 곧게 펴고 팔은 정확한 각도로, 그리고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신병 시절 처음 경례를 배웠을 때처럼 정성스럽게 했어요. 20년간 품어온 감사의 마음이 그 한 번의 경례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단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 초라한 복장의 노인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헌병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구경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뭔 짓이야, 자네? 강진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흔들었어요. 자신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교관님, 저는 32기 김영수입니다. 제 목숨의 은인 앞에선 사단장 계급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에게는 계급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그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주변의 헌병들과 장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감히 사단장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는 급히 상급부대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교관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20년 전 그날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단장이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인과 사단장 사이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방금 전까지 수상한 노인으로 여겨졌던 강진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사단장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장교가 이렇게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자신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지만 제자만큼은 제대로 성공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자네, 정말 그때 그 어린 친구가 맞나? 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단장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순수한 눈빛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네, 교관님. 절벽에서 추락할 뻔했을 때 맨손으로 구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장의 말에 강진호의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위험한 상황, 젊은 장교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구조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노인에게 경례하는 모습은 곧 소셜미디어에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몇몇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시작했어요. 교관님, 경례를 받아주십시오. 사단장이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를 했습니다. 비록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에는 아직도 군인의 혼이 남아 있었어요. 사단장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경례였지만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어요. 두 사람의 경례가 끝나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낸 거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헌병들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출입을 거부했던 노인이 사단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도 존경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어요. 교관님,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단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은인을 이런 곳에서 비를 맞게 둘 수는 없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를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진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에 손주 면회를 신청하러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단장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와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강진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모두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자신의 옛 제자라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단장이 노인에게 경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계정에서 시작된 영상이었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공유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박, 이게 진짜야? 사단장이 노인분께 경례를? 무슨 사연이지? 감동 실화인가요? 유유.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 일하던 사람들, 지나가던 행인들, 심지어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부대 앞은 순식간에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저기 저분이 그 할아버지시래요. 사단장님이 직접 경례까지 하셨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진호는 갑작스럽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아침에 혼자 조용히 손주를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단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수 사단장도 상황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강진호 교관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때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부대 앞으로 몰려들었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단장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이분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사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강진호 교관을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비에 젖은 채로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상급 부대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단장의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교관님, 이곳은 너무 시끄러워졌네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사단장이 강진호에게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빗속에서 이런 소동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어요. 강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단장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만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단장이 정중하게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아쉬워했지만 사단장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부대 앞에서 계속 대기하며 추가 상황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단장은 강진호를 자신의 지휘차로 안내했습니다. 운전병이 급히 차문을 열어주었고 강진호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오랜만에 타보는 군용 차량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교관님, 먼저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감기라도 드시면 안 되니까요. 사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진호의 작업복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신발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분이 이런 상태로 계시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거에 익숙해요. 강진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지만 사단장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은인의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거든요. 결국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기로 했어요.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헌병들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출입을 거부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강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강진호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군부대의 모습이었어요. 건물들은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 소리,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그리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많이 변했죠? 사단장이 강진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옛 추억에 잠긴 듯한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되었어요. 한때는 이런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셨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군대는 군대네요. 여전히 정돈되어 있고 기강이 서 있어 보입니다. 강진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이런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차량이 지휘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장이 먼저 내려서 강진호를 도와드렸어요. 주변에 있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이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는 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모든 장교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이분은 강진호 명예교관님이십니다. 우리 부대의 귀한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단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진호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사단장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교관님,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결코 교관님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사단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강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20년 전 그 어린 장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수십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로 감동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부의 장교 식당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격식을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이런 곳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젖은 작업복 때문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던 그에게 사단장이 새 군복을 가져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과 반짝이는 군화까지 함께였어요. 교관님, 이것 좀 입어보세요. 제가 준비한 겁니다. 사단장이 정중하게 군복을 내밀었습니다. 강진호는 망설였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옷을 입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단장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옷을 나 같은 늙은이가 입어도 되겠소? 교관님께서 입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 군복은 교관님 같은 분이 입으셔야 제대로 된 의미가 있어요. 사단장의 말에 강진호는 조심스럽게 군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군복의 감촉이 새로웠어요. 질 좋은 원단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까지 그리웠습니다.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온 강진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강진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품위가 느껴졌어요. 등은 더욱 곱게 펴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사단장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교관님은 군복이 잘 어울리십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군복이네요. 몸이 기억하는구나. 강진호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자부심이 다시 솟아올랐어요. 식당에서는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된 강진호는 감격했어요. 매일 빵 조각으로 연명하던 생활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사단장은 직접 반찬을 덜어주며 극진하게 모셨어요. 교관님, 많이 드세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사단장의 말에 강진호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혼자 지내온 세월이 너무 길었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식사 중에 사단장은 조심스럽게 강진호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가족은 안녕한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어요. 강진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홀로 지내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진호의 담담한 대답에 사단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은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진작 찾아뵙고 도움을 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관님,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단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단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부대 차원에서, 아니 대한민국군 전체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관사 중 하나를 강진호에게 제공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우린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편히 보내십시오. 사단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강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군대라는 게 아직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모든 것이 메마르고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군대라는 조직에서 이런 인간적인 배려를 받는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즉시 부관을 불러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강진호를 위한 거주 공간 마련, 생활비 지원, 의료진 연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것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관님, 손주분 면회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직접 모셔오겠습니다. 사단장의 말에 강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면회 신청하러 왔던 일이 이렇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원래 목적이었던 손주 만남까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너무 과분한 대우인 것 같은데. 교관님, 이건 과분한 게 아닙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예요. 사단장의 확신에 찬 대답에 강진호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도움이 절실하기도 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부대 내에서는 강진호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깨끗한 관사가 배정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들어갔어요. 사단장은 모든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교관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세심하게 준비해라.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장병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들도 이 특별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영웅을 모시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임했습니다. 강진호가 새로 배정받은 관사를 보러 갔을 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 포근한 침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아침에 허름한 골목의 낡은 집에서 나왔던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십니다. 이곳이 교관님께서 계셔야 할 곳입니다. 사단장의 말에 강진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절망적이던 아침이 이렇게 희망찬 저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 무렵 부대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어 했어요. 사단장은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서는 진정한 영웅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진호 명예교관님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사단장의 발표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하루의 마무리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진호는 부대 내 관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부대 주변을 산책하고 젊은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단장 김영수는 바쁜 일정 중에도 틈틈이 강진호를 찾아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했어요. 강진호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시간이었고 사단장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관님,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진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활기가 돌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초라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품이 있는 원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손주와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주선해서 정기적으로 면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손주는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강진호는 뿌듯했습니다.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사단장도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군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은 강진호를 명예교관으로 초청하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분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교관님, 이번 행사에서 특별 연사로 나서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단장의 제안에 강진호는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나가도 될까요? 교관님보다 적합한 분은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시잖아요. 사단장의 간곡한 부탁에 강진호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젊은 장병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행사 당일 부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각급 부대에서 온 장병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참석해서 성대한 행사가 되었어요. 강진호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강진호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젊은 장병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군복을 입고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어요. 바로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강진호의 연설은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웅담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젊은 장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에 대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위험할 때 서로를 지켜주고 어려울 때 함께 견디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에요. 사단장은 단상 옆에서 강진호의 연설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정신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제자 중 한 명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서 저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군인들 사이의 끈끈한 정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입니다. 강진호가 사단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백 명의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강진호는 많은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강진호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군 생활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동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요. 강진호의 따뜻한 조언에 젊은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사단장은 강진호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교관님 덕분에 정말 좋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나도 보람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지요. 강진호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오랫동안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하는구나. 강진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린 제자를 구해주었고 20년 후에는 그 제자가 자신을 구해주었어요. 인생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단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 차를 멈춰 세운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강진호는 자신의 관사로 돌아가면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허름한 골목에서 폐품을 줍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호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 오는 날 멈춰 선 한 대의 차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진호 할아버지와 김영수 사단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제자의 마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스승의 모습,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잊혀지는 인연도 있고 평생 기억에 남는 인연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나누었던 진심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누군가 기억해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오랫동안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마음을 전할 때가 아닐까요? 비 오는 날 멈춰 선 한 대의 차량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인연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상 어르신수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